안녕하세요. 마요웨이입니다. 다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또 짙은 붉은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현재 마이너스 2.4% 정도, 일본 기준으로는 거의 4% 가까이 또 하락을 했는데요. 이렇게 또 비트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 일부 알트코인들은 좀 더 짙은 이 붉은색을 보이면서 그 낙폭을 또 키우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10월이 또 시작이 됐잖아요. 그래서 10월이 되면 강세장이라고 하더니만 왜 이렇게 또 이 시작부터 피바다가 나왔느냐, 이것이 또 궁금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. 그러면 일단 어제 왜 이런 하락이 나오게 됐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다시 또 이 중동 이슈가 불거진 건데요. 이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포격을 했다. 그러니까 이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 유가 같은 경우는 장중에 5% 넘게 또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됐느냐?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얼마 전에 이 이스라엘이 대규모의 폭탄 투하를 단행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헤즈볼라의 수장인 이 하산 나스랄이 사망을 했는데,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레바논 중에서도 수도인 베이루트에 대규모 폭탄을 투하를 한 것인데요. 그런데 정작 공격을 받은 것은 레바논의 수도인데 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느냐?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, 그러니까 이 헤즈볼라의 배후에는 이란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조치를 하게 됐고, 또 이것이 중동전쟁 위기감,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또 커갈 수 있다는 그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미 증시, 가상화폐 급락, 유가 급등, 이런 불안한 장세가 또 나타났던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또 여기에 나온 것처럼 과연 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서 그 위기가 더 커지게 될지, 그것이 또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을 텐데요. 그렇다면 과연 진짜로 이 전면전이 벌어질까? 또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, 이것을 보시면 어제 이란이 이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을 했지만 이 기사에 보신 것처럼 무의에 그친 이란의 공격,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은 이 아이언돔이라는 미사일 방어 체계가 상당히 또 견조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엔 또 대부분의 미사일을 방어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아이언돔이 또 한 번의 위력을 과시했다라고 나오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군이 말하길 이란이 180발의 미사일 공격을 했지만 그 피해는 경미하다,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. 그렇다면 사실상 이란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간 것인데,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할 법도 하지만,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면 이란은 추가 보복 도발만 안 한다면 보복 조치는 끝나겠다,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 이 이란의 공격은 뭐 한마디로 좀 보여주기식의 공격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정작 이 이란은 전면전을 할 생각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란 공격에 대해 다시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,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 전면전으로 가면서 큰 보복 조치를 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미국이 뭐 이스라엘 편이긴 하지만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앞서서 이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말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, 특히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전쟁이 좀 커지게 되면 당연히 이 바이든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전면전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지금 이 중동 문제는 좀 잊을만 하면 계속 또 터지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
계속 이 중동 이슈가 커질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이 중동은 원래 화약고였고 늘 이 전쟁의 위험은 존재를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전면전이 될지 안 될지 우려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 중동 이슈는 뭐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전면전이 우려된다면서 뭐 주가나 비트코인이 그때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중동 이슈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, 일단 어제 이 중동 이슈는 뭐 이것이 하락의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전 정확하게는 하락의 원인이라기보다는 하락의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10월이 됐지만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 꽤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9월 한 달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1%까지 가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날 하락을 하면서 7%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, 그런데 실질적으로 9월 한 달 동안의 그 상승이 이 9월 6일 날 이렇게 바닥을 찍고 나서 66,500달러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이 바닥부터 이 고점까지의 그 상승률을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놨는데 무려 26%나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9월 동안에 뭐 월봉 마감은 7%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바닥부터의 상승률은 26%, 꽤 큰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 뒤에 일부 되돌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달러 차트인데, 어제 이렇게 하락을 하기 전에 그 전날에 마찬가지로 이런 하락을 보이면서 이 200일선을 깨고 하락을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 9월의 마지막 날 일봉이 마감되기 전에 이 멤버십 탈방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, 현재 이때는 이 200일선이 깨지기 직전이라서 이런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 200일선이 지지 테스트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만약에 이 200일선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, 그러니까 9월 일봉 마감을 200일선을 깨고 마감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, 그 후에는 우리의 1차 지지선으로 보고 있었던 이 61K 지지 여부를 또 체크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결국엔 이 9월의 마지막 날에 이 200일선이 깨진 만큼 이 주요 지지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높았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락할 만한 자리에서 이 중동 이슈가 터지면서 그것이 하락의 재료로 사용된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뭐 어제 미 증시도 하락을 했는데,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S&P 500이 계속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 증시도 고점에 있는 만큼 일부 수익 실현을 하면서 하락이 나올 만한 위치는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0일선이 깨지면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됐고, 이 같은 흐름은 이때, 그러니까 8월 말쯤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200일선을 돌파했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날 추가적인 하락이 상당히 좀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이때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이때 8월처럼 그 이후로도 계속 낙폭을 키우면서 바닥을 찍는 흐름이 이번에도 나오게 될까? 이것이 또 우려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. 저는 그럼에도 이제 또 10월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강세장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의 이슈는 좀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, 일단 지난달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을 했고, 결국 이 돈의 힘은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뭐 10월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 내내,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
작년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좀 다시 보여드리면 작년에도 우리가 기억하기로 10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었잖아요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작년 9월에 큰 폭은 아니었지만 3.9%의 상승을 했었고, 그러다 10월에 28%의 꽤 큰 상승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 지금 연속해서 무려 7개월 동안 상승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역사에 또 새로운 기록으로 남게 됐는데, 그렇다면 작년 10월에 지금 무려 28%나 상승을 했었는데, 그렇다면 작년 10월에 한 달 내내 상승을 했느냐, 그것을 또 체크를 해볼게요. 그러면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것이 지금 작년 10월 1일부터 작년 31일까지 한 달 동안의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인데,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초반과 또 중반에 이런 하락이 좀 나오면서 이때 그 하락률이 얼마나 됐느냐, 지금 봐서는 뭐 얼핏 안 돼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그 하락률은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7% 이상의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. 그러다가 이때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다라는 가짜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그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. 그러면 현재 그 하락률은 어떻게 되는지 또 체크를 해보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닥까지 하게 되면 9.6%,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7% 정도 하락을 했는데, 어쨌든 바닥까지 하게 되면 한 9.5% 정도 되니까 작년과 비교해서는 좀 더 크긴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작년 9월 같은 경우는 월봉 기준으로 3.9% 상승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7.2%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의 상승이 좀 더 높았던 만큼 일부 되돌림의 하락도 좀 더 깊게 나오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, 일단 이 10월만큼은 대다수가 좀 강세장을 예상을 했는데, 오히려 실질적인 이 시장의 흐름은 정말 제대로 좀 뒤통수를 치면서 이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9월 한 달 동안 꽤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또 대다수는 상방을 바라보게 됐고, 그래서 이 시장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쉽게 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. 그럼 앞으로 계속 하락을 하느냐? 이 기사를 보시면 어제 급락으로 이 선물 시장이 무려 7천억 원 정도가 청산이 됐고, 그 중에 롱 비중이 84%나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, 모두가 예상하는 이 10월 강세장을 그렇게 쉽게 주지 않기 위해서 일단 초반에 지금 좀 강하게 떨굼으로써 이 대규모 롱 청산을 시킨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초반, 중반까지는 약세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상승으로 향하는 그 반전의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고 작은 파도에 우리가 흔들리기보다는 뱃머리를 좀 단단히 고정시키면서 지금은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하락이 왔을 때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, 그 할 수 있는 것에만 좀 집중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